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7월 18일에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 해제 소식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가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세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 확인,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좀 마주보고 있듯이 편안하게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은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나날이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로 지금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날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000명 돌파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부터 코로나 확산 조짐에 따라서 지금 재차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었죠. 그래서 투자 자산, 어디죠?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곳으로 화폐가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 자산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이죠? 시장으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유동성이 재차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방송에서 4월달, 5월달에도 말씀드렸었죠.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양적 완화, 뭐죠? 재난지원금식으로 여름경에 배포할 가능성이 높다 했었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그것이 최종 인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름경에 추가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배포될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은 노웅래 내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이것을 지금 오피셜은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우리가 일전에 강의 드릴 때 수시로 좀 언급을 드렸었죠. 내년 1월 1일 됐을 때 바로 스타트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기는 힘들 것이다. 관련 근거를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금 내년에 또 뭐 선거도 있고, 그죠? 이런 뭐 정치적 언급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한번 체크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뭐죠?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8월 4일에 있습니다. 8월 4일에.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해당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다 보니까 시세 진포, 결국엔 수익입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있죠. 내가 산 코인은 과연 올라갈까? 이러한 기대가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이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국에 12월 1일까지 난이도 상승이 동결되는 그런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연말에 8월 최종적으로 8월 4일 런던 하드포크가 시행되고 연말에 우리가 원하는 불장이 올 경우, 화면에 보시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인데, 우리가 일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은 같이 공부를 같이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해당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마다 멤버십 강의가 있으니까 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강의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좀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GBTC 오는 18일 16,240개의 BTC가 매도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차피 뭐 장외 거래로 하는 것인데 뭐 시장에 여파가 있겠냐, 크게 문제가 있겠냐,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죠? 근데 필히 장외 거래로 해당 기관들이 물량을 주고받고 거래를 할 시에도 필히 우리가 투자하는 현물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맞춰서 특정 세력들이 시기에 맞춰서 물량을 던질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하락세가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죠.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몇 세력들이 패닉셀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은 장외로 던지지만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가로 시장으로 물량을 처분해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개미 물량들을 한 번 더 출렁 털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량을 고스란히 우리들의 물량을 뺏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한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18일 날에 매도한다고 광고 때리고 매도하는 건 처음 보네. 뭐 GBTC랑 BTC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고 써라. 다들 좀 본다면 부정적입니다. 그죠? 부정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은 마음으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정 세력들이 물량을 이 시기에 맞춰서 던진다면 패닉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 물론 하락세가 안 나오면 좋죠. 매일같이 상승하면 저 역시 기분이 최고로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GBTC 관련해서 상당히 대중들의 반응은 걱정이 많아요. 어떤 근거로 폭락 기사를 쓰시나요? 뭐 이렇게 기사를 낸 기자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걱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면 현금을 아직까지 보유하시고 매수 사인을 못 잡으신 분도 충분히 해당 시기를 지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을 한번 좀 권유를 드리고요. 해당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실제 GBTC 현황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이번 하락장에서도 물량을 좀 많이 늘려나갔어요. 그죠? 물량을 늘려나갔고 해당 보시는 자료는 우리 회원분들께 다들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유하고 있는 BTC는 65만 4천 개입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죠. 이 상당한 물량 중에서 고객들의 요청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16,000개입니다. 16,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6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신다 했을 때 10만원 매도하는 거예요. 10만원. 6,500으로 투자를 했을 때 160만원 매도하는 겁니다. 160만원.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엄청난 물량이 아니죠. 그리고 GBTC,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 해제가 됐을 때 단기적인 시장의 쇼크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은 우상향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세력, 기관들의 비트코인의 수요 현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관, 세력들은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관점이 호북 역시 유효한 점이고 만일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 해제 소식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기관 또는 세력들이 물량을 소량 처분을 한다면 대중들의 패닉셀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 기존 코북이 찐 구독자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때를 추가적인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은 김치 프리미엄이죠.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2%입니다. 2%. 우리가 일전에 방송에서 5%가 깨질 것이고 코북이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5% 미만일 때 해외 거래소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 김치 프리미엄이 심하게 떨어질 경우 역 프리미엄까지 김프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것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강남 1970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출연 배우로는 이민호, 김래원 이런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970년도 내용이에요. 해당 영화 내용에서 그 당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루는 영화 소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 내용을 다룰 때 이민호와 김래원이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명동 땅이 3,000원인데 지금 사둘까?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하지만 많은 대중들, 실제 그 당시 명동에 살았던 대중들, 그리고 신사동, 그리고 도곡동에 살았던 그런 대중들, 주민들한테 헐값에 시세가 3,000원인데 3,500원, 4,000원, 5,000원에 쳐주면서 그 땅들을 모두 사버리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대중들, 서민들은
와, 지금 땅이 3,000원인데 4,000원, 5,000원에 팔아서 너무 좋다. 땅 잘 팔았다. 집 잘 팔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명동은 어떻게 되었나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위치 대략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가격이 18년째 가장 비싼 땅이에요. 가장 비싼 땅. 그때는 평당 3,000원이었죠. 지금은 1제곱미터가 2억이에요. 2억. 1제곱미터가 한 0.3평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미뤄본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땅값을 뭐 1.5배, 2배, 3배 주고 판 사람들은 시간이 20, 3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명동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머리에 뭐가 뇌리에 스쳐간다 해야 되나? 뭔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스윙 트레이딩을 좀 하고 하는데 장기 투자하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했죠. 그래서 지금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10년, 12년에는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한번 조심스레 제 의견을 건네드려 봅니다. 화면에 보시는 비트코인 가격이 4,039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일 것 같아요. 90% 이상의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힘드시고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본다면 어제자 방송 원화 차트로 설명드린 부분이죠. 해당 구간을 박스권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뻗어나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8일 그레이스케일 락업 물량 시 하락세가 안 나오면 저 역시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7월 달에 페닉셀이 나오게 될 경우에도 해당 박스권을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탈된다 할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공포에 질려서 지레 겁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역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달러, 기타 자산 등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시드머니는 아직까지 현금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북 역시 그 30%도 언제 풀매수할 것인지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회원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투자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멤버십 강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하락장에도 그 당시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곧 0,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현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했으며 지속적으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거부하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